세요. 목소리 들리세요? 예, 네. 잘 들립니다. 예. 금산에서 하이리빙을 하고 있는 오다니 카츠입니다. 예. 단뇨간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좀 어렵고 제가 그 예. 제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자기부터. 네. 예. 제가 일본에 있을 때부터 이상하게 다단계 같은 거 그런 거를 자꾸 접근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상하는 다단계는 안 만났었고 그냥 암회 같은 것도 했었는데 그냥 나쁜 거는 아니라고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 가지고도 아기가 안 10년 정도 안 생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지 어떤 다단계에서 정음료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접하면서 열심히 새로운 다단계를 찾으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 안에서 그 있으면서 뭐라고 할까 그 상처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 진짜 네트워크하고 요즘도 공부하지만 네트워크하고 다단계는 진짜 DNA가 다르고 진짜 잘못하면 다단계에서 사람한테 상처도 주고 또 그거 처음에 그거를 이상한 다단계를 접근하면 빨리 그것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우리가 또 이렇게 이렇게 좋은 네트워크, 진실한 네트워크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더 있는 것 같고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그, 일단 뭐지? 적극적으로 다단계를 하시는 분들을 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암웨이 같은 거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제가 이렇게 시골을 살면서 암웨이 제품 산다는 것이 너무 가격적으로도 비쌌고, 그리고 돈도 별로, 그, 제가 미국 사람이라면 암웨이 했을지도 모르는데, 한국이니까 역시 무슨 거품이 없잖아요. 미국 회사 같은 거는 20% 로열티가 미국에 그 미국 보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 거라면 그런 것도 없이 가격이 더 저렴할 거고 제품도 더 좋고 돈도 잘 들어오는 그런 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 하이리빙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이리빙 안에서 나의 건강관리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어,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20살 때부터 좀 메누에르라는 병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하면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면 눈 감아도 머리가 빙빙 도니까 너무 그 무섭고 힘들고 그런 거였는데 이 하이리빙 안에서 트리플렌가 좋다는 거는 몰랐었는데 그래도 그거를 먹으니까 어, 터는 거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좀 기가 이명이라고 하나요? 이명 있고 머리 덜기 전에를 이거를 한 번지가 아니고 두 번지 정도 좀 많이 먹어야 도는 거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저한테는 필수 건강식품다 해가지고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좀 하이리빙 알기는 오래됐는데요. 저 옛날에 강의 하시는 분들이 감기 기운이 있을 때도 드리프랭하고 프로폴리스를 조금 많이 먹으면 심하게 감기를 안 건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먹었었는데 근데 저기 생활비가 남편한테 지금도 그렇지만 30만 원밖에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꾸준히 먹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는 진짜 그 준산 나타났을 때 막 그 약처럼, 건강식품 아니고 약처럼 그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친정 엄마가 그 치매 증세가 나타나셨어요. 그래 가지고 고민했었는데 하이리빙에 그 센센큐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저도 그 하이리빙 시스템 안에 안 들어가 있었고, 그래도 막 다리다리 뭐 10만 점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 에리 사장님이 그때 에리 사장님한테 센센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치매에 걸렸는데 이거 좋은 거예요 하면서 물어보면서, 그래 그러면서 에리 사장님도 저를 이렇게 잡아당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시스템 안에 예, 들어가게 됐고, 예, 하이리빙 교육 시스템 그 안에서 어, 에리라인 안에서 미팅도 했었고, 그리고 그 제품 강의 같은 것도 했었어요. 그것도 참석하고, 그리고 그 엔트리 아카데미 그런 것도 처음으로 참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에리 사장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을 때 ES 오나 사장님이 만났는데, 그날이 아마 엔터리 아카데미가 뭐지? 마감 날이었어요. 마감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초급인가? 금요일이 들어가는 그것을 장례식장 밖에 쪽에서 저를 뭐 해주셔가지고 뭐라고 하나? 신청하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꾸준히 그 제품대에서 뭐 좋은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역시 공부하면서 진짜 확실히 아는 거 하고 그냥 좋다 하고 아는 거 하는 진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트리플엔 대항 강의였는데, 쇠하고 캐는 99% 수면을 그 뭐라고 하나? 수면대로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막 교통사고나 그런 건 있지만 그냥 보통은 그렇게 사는데, 사람은 60%, 70%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역시 비타민을 안 먹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안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충격적인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여러 강의도 썼겠지만 드리프랜도 꾸준히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느 날에 역시 나오는 뱃살을 보면서, 아 이거 누르면 그렇잖아요. 그때 잡아당기는 뭐라고 해요? 인육이랑 음육을 일본 말로는 인육이라고 하는데, 사과가 이렇게 나무에서 올라가진 않잖아요. 밑에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쌀도 어느 정도 누르고서 힘이 없어지면 밑에 내려앉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야, 조금이라도 땡땡했을 때 살을 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하이리뱅에서 스리미떡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다이어트 식품 같은 나왔었는데, 별로 좀 너무 세트로 판매하니까 좀 손 가기가 어려웠었고 그랬는데, 이거 스림떡 보니까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많이 기대 안 하고 먹었었는데 3개월 정도 먹었을 때 5kg 정도 빠진 거예요. 제가 뭐 솔직히 번로 하면 70kg 정도 있었어요. 근데 바늘이 이쪽으로 절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가 이렇게 내려앉으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좋았었는데,
또 5kg 빠지는데, 아, 이건 아니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병원에, 막 코로나 때 어머니가 그때 계셔가지고, 제가 20유년 모셨는데, 어머니가 그 요양원 병원에 계실 때, 저기, 그, 혈압 재우는 거 있잖아요. 그 기계를 저는 옛날부터 저 할머니도 그런 거를 했었고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항상 가면 그거를 재워봤었어요. 근데 197? 겨울인데 197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저 사람이 진짜 이상하는 거는 언제까지나 제가 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채우는 것도 뭐 부끄럽다고, 나이 드신 분은 하는 거지, 저는 하는 그 기계에서 재우는 거는 조금, 그, 저 부끄러운 마음이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단단하게 지금 재우는데, 거기, 암튼, 혈압을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병원도 물론 갔지만 혈압행 Q10라는 것이 코엔자임을 Q10인데요. 그것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선생식 강의를 봤을 때,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적혈구가 문지문지, 이렇게, 어, 문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선생식이 먹으면서 이렇게 깨끗해졌다,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만 먹고, 그, 동결 건조하기 때문에, 음, 50 이상의 식물들이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것을 먹음으로써 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저는 그것도 있지만, 5kg밖에 안 빠지는 살을 조금 더 배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올해 5월달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이어트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 예, 나중에, 예, 이따가 이야기 하는데요. 일단 남편이 그,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혈당 올라가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혈당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저기, 저도 건강 검사를 하면 경계선에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하자면 엄마도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걸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주변에 그것 때문에 뭐 심하게 뭐 다리를 뭐 절단했다나 뭐 돌아가셨다나 그런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너무 너무 심각하게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밭대가 있어가지고 밭대에서 뭐 논사 지는데 추석 때는 친척들이 이렇게 많이 외할아버지 할머니 모셨기 때문에 친척들이 많이 모였는데도 가만히 이야기하는 이모들이 있는데 엄마는 항상 밭에 가가지고 뭐 시간만 있으면 밭에 가서 일하고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엄마한테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단뇨 좀 갖고 있는 분하고 저같이 그렇게 뭐 미치도 그러고 일이 그렇게 움직이고 일이 안 하는 사람이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뇨에 대해서 남편도 관리도 해야 되고 저도 어차피 관리를 해야 돼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미 열면증 1명 당뇨병 환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열면증 2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 열면증 3명이라는 것은 본인이 질환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워낙 그 증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의 93%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있음. 그런 것도 저도 그렇죠. 치료를 안 받고 있고 일단 뭐 하이리뱅크 있으니까 다행인데 네, 그런 상태죠. 그리고 당뇨병 치료자 열면주 열도르면은 직정 혈당을 유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당뇨병의 분류는 제1형 당뇨병하고 2형 당뇨병하고 기타 특기 당뇨병 그리고 임산부가 좀 걸리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네, 1형이라는 것은 원래 인슐린 부족으로 나타나는 형이고요. 네, 2형은 자세히 이렇게 말하면 E형 당뇨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위험 인자는 비만이며 합병증 예방을 위해 혈당 조절과 고혈압, 고지혈증 등 동반되기 쉬운 질환들을 잘 치료해야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일현은 원래 그 나와야 되는 인슐린 부족한데 이거는 얼마든지 자기 식습관이나 관리를 하면 좋아진다는 그 희망가 있기도 합니다. 네, 이거 5가지 중요한 숫자 기억하기인데요. 이거는 혈압도 그렇고 140도 혈압은 140도 80 그리고 혈당은 건복 80부터 130 식구는 90부터 180 이내를 유지하는 거가 좋고요. 탄화 혈색소라는 것이 6.5부터 7.5 미만가 좋고 콜레스테롤도 LDL 콜레스테롤은 100, 전선 지방은 150 미만. 네, 그렇게 조금 그 인터넷상에서 SNS로 찾아보면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관리하는 것이 좋겠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화 세리속 혈색소가 6.5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당뇨병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치료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화 혈색소는 다른 혈당 검사의 경우 식사, 흡연, 커피, 운동 등 음식 또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혈당이 변해서 검사 결과가 부정할 수 있는데 이 당화혈색소 검사는 이러한 운동 또는 식사와 같은 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아 2개월부터 3개월 동안 혈당 조절에 평가를 하기 유용한 지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적혈구에 존재하는 혈색소가 포도당과 결합하면 당화혈색소를 만드는데요. 당화혈색소는 아주 쉽게 100개의 적혈구 중 몇 개가 당화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적혈구는 3개월부터 4개월의 수명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혈당 변화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검사할 때 그 이거가 그 혈당 그 혈색소인데 그 꾸준히 그 식습관 바꾸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도 바꿔야 되는데 힘든데 그냥 자기가 자기 멋대로 이렇게 먹고 있으면서 '아 내일 검사 날이다.' 해 가지고 그 검사 전에 그 이렇게 잘 해 가지고 당이 혹시 그 단 수치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혈당이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이 기준은 그 3 개월 안에 2 개월 안에 그대로니까 그 뭐지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당뇨라고 진단받은 분들은 꾸준히 그 당화혈색소 검사 직전은 안 되니까 꾸준히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뇨 여기가 여기 맞네. 음. 어? 이거 해야겠네. 그 당뇨는 병이 아닌데 뭐가 무섭다면 이런 합병증가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눈 침침 저도 눈이 침침해서 그냥 피로감이나 늙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분들도 주변에도 뭐 눈 침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먼저 당뇨병을 의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모세혈관 안에서도 눈에 연결되는 모세혈관은 제일 가늘으니까 그래서 내비뒀다가는 실명하는 분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잘 자기 몸을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분들이 이렇게 성기능 같은 것도 좀 약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전립선만 생각하지 말고 당뇨 저기도 좀 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동맥경화는 동맥이 단단하고 어 탄력성이 없어지고 혈관 내경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세 등을 일으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동맥경화의 원인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지질이 상승, 비만 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악영향을 미치면서 동맥경화를 가속적으로 진행시켜 대사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매우 끔찍한 악순환을 유발합니다. 구체적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이 신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에 미치는 위험성을 숫자로 보면 건강한 사람의 위험도는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위험도는 1로 했을 경우 당뇨병은 2배부터 3배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고혈압 사람은 고혈압 사람도 2배부터 3배인데 이 당뇨병하고 고혈압이 같이 있는 분들은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6배부터 7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비만은 다이어트 몸매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진짜 필사적으로 해야 되는 비만 해소. 네, 비만은 고혈압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비만인의 적정 기준까지 체중 감량하면 그냥 혈압이 정상 영역까지 내려가는 것도 드물지 않습니다. 기준으로서 1kg 체중 감량으로 약 1일에 약 1일의 강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이리빙 하시는 분들은 담배 피시는 분들 별로 없을지도 있겠지만
금연도 엄청 중요하는 거죠.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립니다. 담배 한 개로 혈압은 약 10, 사람에 따라서는 20부터 30 상승해 그 상태는 흡연 후 30분 경과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보통 간헐적으로 피우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혈압은 낮아지는 사이가 없고 높은 상태인 채로 주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흡연은 동맥경화의 진행을 가속화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지금부터 금연을 시작하십시오. 네. 제가 이거 연재 분석을 제 건데요. 여기 좀 가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준도피만이죠. 그래서 길이 좀 더 봐줬다가는 좀 안심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작년 네 9월 달에 이거 했을 때 이렇게 너무 깨끗하지 않죠. 이렇게 뭐 혈관 단선도 좀 약해지고 그랬었는데 어 이거는 4월이니까 6개월, 7개월 됐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6월 달에 에리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계속 아카데미 참석하고 뭐 시스템 속에서 제품 공부하면서 하이리빙 검식을 좀 열심히 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이네 가까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또 이거는 왜 뭐가 막 여러 가지 트리플랜드 그랬고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이거 좋아졌다거나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혈압행 키우대를 꾸준히 먹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양원소 봤을 때 제가 칼슘가 빨간적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칼슘도 좀 나중에 뒤면 보면 유실량 빠져나가는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면 칼슘을 먹어도 그냥 나가는 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그것도 공부를 하면서 어 네, 이거 바로 간 거가 노란 쪽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먹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예스러운 음원 골드예요. 그리고 강의하시는 강사님도 칼슘 하면 칼슘가 먼저 아니고 이 여성분들은 이렇게 에스런 음원 골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셨죠. 근데 제가 그거를 먹으면서 '진짜 그렇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면 이렇게 칼슘 유실라가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어 11월 요 3개월 정도다가 이쪽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어떤 건강식품은 6개월이나 뭐 1-2년 정도 돼 가지고 바뀌어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이렇게 2개월이나 음 그 정도로 바뀌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눈 건강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주름은 눈주름은 콜라겐 빨간색이로 이렇게 50된 데다가도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심각하게 안 좋았는데 근데 저는 뭐 이거를 봤을 때 콜라겐과 여러 가지 주름이 하면 역시나 '역시 콜라겐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물론 그것만 아니지만 어 그 붓 뭐지? 아까 설명했던 에스런 음몽골도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봄뷰티 봄뷰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봄뷰티를 또 먹으니까
그런 그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이렇게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양자 분석을 하면서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있는 거를 이렇게 적어 봤어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노란색부터 중간에 가는 거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많아져야 되는 거는 점점 숫자가 진짜 확실하게 많아지고 있고요. 아까 저 아까 전그 칼슘 같은 것도 빨간색이었는데 진짜 미세하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거를 보면서 진짜 확실히 노란색이라면 굳이 계속 그 노란색이니까 '이거 그 효과가 없는 건가?' 이거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숫자로 보았을 때 확실하게 칼슘 유실량 같은 것도 확실하게 이렇게 조금씩이 유실량가 적어지고, 지금은 이렇게 초록색이 중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당뇨는 병이 아니다. 당뇨 자체로 죽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당뇨는 혈관 속에 아주 많이 포도당이 있기 때문에 비가 끈적거리고 모세혈관으로 비가 흐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당뇨는 혈당 관리가 아니라 혈액순환을 관리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많이 여러 가지 쓰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네.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기. 음.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나눠서 먹기. 이거는 당이 있으신 분들은 살이 너무 그 당이 확 올라가게 하니까, 저는 지금은 거기에 기리하고 그 하이리빙 검은 쌀, 그것을 섞어 가지고 음 조금 할 수 있으면 그 쌀을 조금 적게 넣고 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그거는 운동은 제일 먼저가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먼저가 아니고 먼저 식습관을 바꾸고 그다음에 운동. 그리고 운동도 너무 과도하게 심한 운동 아니고 좀 워킹이나 그냥 심하지 않은 운동.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에 3번만 해도 괜찮다고 하고, 뭐 운동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 진짜 3번이니까 할 수 뭐 조금 계단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잊어버렸는데, 한국 문화가 뭐죠? 밥 먹고 난 후에 과일 같은 거를 먹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저기 뭐지, 명절 같은 것도 모이면 제사 지내고 끝내서 배부른데 과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과일을 갖고 가지고 그 뭐지, 먹는 거죠. 근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즐겁게 뭐, 그렇죠. 뭐 거기서 뭐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은 미안하니까 자꾸자꾸 이렇게 내미 초대를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몸에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말을 처음에 이야기할까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저도 이렇게 일본에 있을 때보다 한국에 와 가지고 15kg 살을 쪘어요. 그래서 뭐 한국 음식 키무치도 맛있고 뭐 반찬도 너무 맛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못 먹고 사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버릇이 뭐 무슨 그거 있었다면 "더 먹어, 더 먹어."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부른데 이거 "더 먹어, 더 먹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야, 진짜, 미안하니까, 안 먹는다 하는 거 미안하니까 먹었었죠? 그러면서 이 돈 늘어나고, 근데 그 다음에, 더 먹어, 더 먹어 하니까, 어떻게 하면 안 먹을 수가 있을까? 하면서 했더니, 싫어요. 라는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아, 싫어요. 먹어 했더니, 더 이상 먹으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그, 그때 뭐, 아, 처음부터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했는데, 그때는 뭐, 벌써 늦었고, 10kg 정도 살을 쪄가지고, 그때였으니까, 그러는데, 아무튼, 지금은, 지금이라도 진짜 바꿔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많이 섭취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여기 하이리빙 안에서 정말로 엑스디도도 있고, 유산균도 있고, 진짜, 고루고루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죠? 음. 그리고 집에서, 이사한 때만 맡기지 말고, 집에서 혈당, 혈압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혈압이 올라갔을 때, 병원에 가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 식습관 바꾸는 것도 힘들고 운동하는 것도 힘들으니까 약을 먹읍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약을 먹었어요. 약 먹기 시작했는데 다음에 갔을 때 어, 거기는 그 병원은 그 계단 올라가면 있는 그 장소예요, 그 병원이. 계단 올라가면 누구든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리고 선생님이 있는 데까지 걸어가면 또 올라가요. 그런데 그때를 체중 그 혈압을 재우면서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었고, 다행히 저도 약이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좀 고민했었는데, 너무 근데 그 약으로 또 강한 거를 주시니까 쇼크를 받았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알았나 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면 저도 먹고 있어요. 먹고 있다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안심은 했죠. 안심했는데 그거는 아닌데. 근데 진짜 책이나 뭐 아시는 분들이 보면 음, 먼저 식습관과 운동요법을 하면서 안 되는 경우 약을, 약을 쓴다고 써 있어요. 근데 아닌 거죠. 근데 막 한국에 안에서 그렇게 잘 관리를 해주는 병원이 음, 있어야 다행인데요. 제가 아는 바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마무리가 잘 안 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차자손손 건강하게 살아 가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요새 느끼는 것은 그 단뇨도 유전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전도 있지만 생활 습관과 더 비슷하다는 거죠. 할아버지부터 엄마 아빠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은 존재하는데 생활 습관 같은 거 먹는 거는 진짜 신기하게도 비슷해요. 그리고 습관 같은 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뭐 암이다, 뭐 당뇨다 하면 유전라고 하지만 생활 습관, 식습관을 바꾸면서 바뀔 수 있다고 좀 희망도 느껴요. 그래서 저도 내가 살아왔던 생활 습관을 바뀜으로써 자기 자식이한테 그리고 자식에서 자식한테 생활 습관, 부자 마인드도 그렇지만 건강 마인드도 자기 자식들이 한테 그냥 이어서 그런 걸 바뀌게끔 해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너무 부족한 강의지만 네, 이것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채사님 하이리빙 제품을 활용해가지고 건강관리하는 노하우 이것을 쭉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봉사해 주신